극장에서 개봉한 극장. 작품 소식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7월 26일 개봉을 했는데요. 15세 이상 관람가 그리고 유승환 감독, 김혜수 배우, 염정아 배우, 조인성 배우 출연하는 밀수입니다. 네, 밀수는 개봉 전부터 엄청나게 큰 관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름 그 극장가에서 그러니까 가장 제작사 배급사에서 자신 있는 작품을 내보내는 시즌이잖아요. 예. 그것이 이제 밀수, 그 중에 하나가 밀수였고, 밀수가 여름 시장의 한국 영화로는 가장 먼저 극장에 개봉을 한 작품이기 때문이었죠. 네. 자, 그러면은 일단 뭐 네. 이미 보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죠. 유성아 감독의 작품이고 이게 여름 시장에서요. 밀수가 있는 특수성이 하나 있어요. 다른 작품들하고 다르게 여성 투톱이 주인공인 유일한 영화거든요. 거기서 이제 특화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관심들을 또 받고 있고 예? 여름에 굉장히 시원하게 볼 만한 영화들을 관객들은 원하잖아요. 여름에 시원하게. 그렇죠. 예? 네, 이 영화 밀수 같은 경우는 바다, 특히 바다 속이 배경이고 거기서 또 펼쳐지는 액션이 있고 예? 시원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이 영화에는 모두 담겨져 있는 거죠. 어때요? 개인적으로 객관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뭐 완성도에서 유승환 감독이 최고작이냐라고 묻는다면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말고 그냥 이제 우리 여름 네. 그래, 여름 특선 기준으로 한번 얘기해보자. 여름 특선 볼만한 영화 밀수 추천합니다. 오케이. 네. 잘 나왔나 보네. 네, 굉장히 좀 잘 나왔고 그 유승환 감독이요 초창기 이렇게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이후에 피도 눈물도 없이 나온 다음부터 뭔가 이렇게 좀 길을 잃은 듯한 아라한 장풍 대작전도 있었고 주먹이 온다도 있었고 그러니까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가 보여준 순수한 어떤 액션의 움직임들 이게 메이저로 나오면서는 그것에 이 기대치를 좀 못 미치는 작품들이 꽤 있었잖아요. 그런가? 나한테 나는 다 저기 우리 부당거래까지 쭉 다 부당거래 너무 좋았죠. 한 편도 안 빼놓고 그렇죠. 다 제 베스트들이어가지고. 베테랑도 좋죠. 네네네. 부당거래만 못해. 네. 근데 아무튼 이렇게 좋은 영화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유승환 감독이 뭔가 이렇게 아쉬운 마음이 드는 작품이 하나 있었대요. 피도 눈물도 없이. 그러니까 전도연 배우, 이혜영 배우 이렇게 등장해가지고, 그러니까 여성 액션 영화를 기획을 했는데 뭐가 아쉬웠대요? 결국에는 이게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작품이었는데 남는 건 정재영 배우로 귀결되는 그런 마무리 때문에 그래서 이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좀 만회할 수 있는 작품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모가디슈를 만들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에 어떤 작품을 하면 좋을까라고 하다가 그 단편에서 나온 설정을 하나 보고 매료가 됐대요. 뭐냐면 70년대에 그러니까 밀수가 되는데 이 밀수품을 바닷속으로 던져 넣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배가 와서 해녀들이 그걸 건져가지고 갖고 나온다는 그 설정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밀수라는 소재를 가지고 여성 액션물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만든 게 바로 이 밀수라는 작품입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캐스팅이 굉장히 좀 맞아요. 화려한데. 네. 춘자 역의 이제 김혜수 배우, 진숙 역의 염정아 배우. 두 사람은 원래 이 고향 그러니까 극 중에서 이제 군천이라고 나오거든요. 군천? 군천에서 해녀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지역에 가상인 거예요. 가상 마을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화학 공장들이 생기면서 해녀들은 물고기라든지 해산물을 잡아야 되는데 다 썩어 있는 거예요. 바다가 오염됐구나. 그렇죠.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때 밀수 제안을 받는 거죠. 이 물건을 그 물속에 던져 넣을 테니까 이 물건들, 그러니까 이 물건이라는 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에서 있었던 물건들, 해외 물건들을 가져와 가지고 국내에서 이제 되파는 거였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저도 기억이 나요. 저 어릴 때 그런 물건들. 그러니까 그냥 세관 피해서 그렇죠. 세금 물지 않고 맞아요. 그렇게 가져왔던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위험한 제안을 하나를 받아요. 위험한 제안? 이번에 밀수품은 금이다. 금. 이걸 가지고 나와라 라고 했는데 그걸 건져가지고 나왔다가 세관한테 걸려요. 이때 춘자만 혼자 도망쳐요. 그러면서 2년이 흐르고
진숙은 감옥에서 저게 지금 얘기 다 해주실 거예요? 아니 다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초반이에요. 진짜? 네, 초반 10분 15분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오. 그러면서 이제 둘 사이에 일종의 이제 복수의 설정이 생기잖아요. 아 둘이 원수예요? 이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가장 친한 그 사이였다가. 한 명만 도망갔으니까. 그렇죠. 춘자만 도망갔으니까. 근데 이제 춘자가 다시 밀수 루트를 잡기 위해서 돌아와요. 군천으로. 그러면서 진숙과 다시 맞닥뜨리게 됩니다. 아, 그 진숙도 아직 그 일을 하고 있나요? 하고 있는 건 아닌데 그 마을에 살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펼쳐지는 재밌겠다. 이야기가 재밌어요. 오. 네. 예전에 그 보면 그런 돈가방 무비라고 해가지고 예, 뭐 있죠. 네, 뭐 락스타게 투 스모킹 배럴즈라든지, 예, 뭐 타란티노의 펄프 픽션이라든지, 예. 뭐 돈가방이라든지 금 두고 막 여러 사람 여러 집단이 몰려가지고 도대체 누가 저걸 가져갈까 하는 이야기 있었잖아요. 예. 이걸 한국적 배경에서 이제 펼치는 게 바로 밀수의 특징인 거죠. 잠깐, 그 아까 그 이야기에서 네. 춘자가 몇 년 그렇게 네. 징역을 춘자 같은 경우는 도망을 쳤고 진숙 같은 경우는 진숙이 네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네. 진숙이 얼마나 갔다 온 거예요? 2년 넘게. 2년. 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춘자는 이제 서울로 도망가서 거기서 또 다른 밀수풍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좀 돈을 많이 번 상태가 되는 거죠. 네. 어때요? 그 막 요즘 다들 굉장히 영화들이 긴데. 네네네. 러닝 타임은? 이 영화도 이제 2시간이 좀 넘습니다. 2시간 넘어요. 네, 2시간이 좀 넘는데 이게 2시간이 넘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 게 많이 재밌나 본데? 그러니까 액션이 계속해서 많이 등장을 하고 특히 1970년대가 배경이고요. 거의 극 중에 이제 춘자라든지 진숙이 입고 나오는 패션들이 또 굉장히 재미있어요. 예? 유승환 감독이 이제 막 성장기 때 재밌게 본 드라마 중에 하나가 미녀삼총사래요. 미녀삼총사요? 네. 예. 그러니까 영화로 나왔던 예. 미녀삼총사가 아니라 말고 TV 드라마로 나왔던 미녀삼총사. 그 제목이 뭐였지? 찰리스 엔젤? 그렇죠. 예. 찰리스 엔젤. 찰리의 그 천사들. 예. 거기에 나왔던 어떤 머리 스타일이라든지 또 이렇게 복장들을 또 굉장히 재밌게 잘 하고 나와요. 그거를 또 따라해서 나오는구나. 네.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복장을 입고 나오고 일종의 또 남성 대 여성의 싸움이기도 하거든요. 예, 남성의 싸움은 이제 박정민 배우가 연기했고 또 조인성 배우가 연기했고 그들과 이제 대결 라인이 또 펼쳐져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는 얘기가 또 뭐가 있나 보네. 그렇죠. 그러니까 몇 개 그 대결 라인들이 있거든요. 예. 이게 막 꼬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이야기상으로 어떻게 풀려가느냐 하는 것도 이 영화의 재미고, 네, 여러 가지로 좀 확인할 수 있는 장면들이 꽤 많죠. 그렇군요. 네. 그 제일 중요한 우리 네. 김혜수 배우와 네. 염정아 배우 두 분의 네. 이 케미스트리는 어떤가요? 굉장히 또 최고야? 잘 맞죠. 잘 맞아요? 네, 그리고 서로 이 유승환 감독이 이제 시나리오를 쓸 때 이미 춘자와 진숙 역에는 김혜수 배우, 염정아 배우를 염두에 뒀대요. 네, 염두에 뒀지만 출연을 할지 말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예. 특히나 중요한 건 이 영화에는 결말부에요. 수중에서 펼쳐지는 액션이 있어요. 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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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근데 그렇죠. 특수 수조를 만들었으니까 수조일 수도 있는데 예. 뭐냐면 물 속에서 그러니까 수영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염정아 배우 같은 경우는 아예 수영을 못 한대요. 정말. 네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데 이제 그때 그 유승환 감독이 김혜수 배우가 출연합니다. 라고 하니까 염정아 배우가 김혜수 배우와 함께 하고 싶다. 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출연의 성사가 된 거예요. 캐스팅이. 그 전에 한 번도 없었나? 보자. 네, 처음이에요. 그런 것 같다. 진짜. 네. 그리고 그냥 이렇게 딱 김혜수 배우, 염정아 배우가 투톱이다라고 했을 때 주는 그런 좀 신뢰감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그런 호흡을 굉장히 또 잘 보여줘요. 근데 물속에서 연기하는 게 정말 힘들긴 힘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김혜수 배우 같은 경우는 그 촬영 마지막 2회차를 남기고 물속에서 그 액션을 하다가 다쳐가지고 마지막 2회차 같은 경우는 자신이 하고 싶었는데 할 수가 없었대요. 네. 요즘 액션을 한다는 건 배우에게 있어서는 물론 모든 안전장치를 한다고 해도 위험이 좀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부상을 입었구나. 예, 부상을 입어가지고 마지막 2회차분은 이제 자신은 참석을 못해서 굉장히 좀 아쉽다는 말을 했는데요. 그래서 특별한 수조 같은 것들, 그러니까 물속 배경, 을 배경으로 만든 특별한 수조를 만들어가지고요. 거기서 촬영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수중 액션은 기존의 한국 영화에서 그렇게 물속에서 막 본격적인 액션을 펼치는 작품을 저는 본 기억이 없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 밀수가 갖는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여름 특선 영화. 네.
이번에 이제 극장이 아니라 OTT 쪽으로. 그렇죠. 지난주 우리가 김씨 표류기. 네. 예. 첫 지난주는 양들의 침묵. 양들의 침묵. 네. 오늘이 이 OTT 여름 특선 영화 세 번째 시간 마지막이죠. 아 마지막. 네. 대미를 장식할 작품. 대미. 너무 옛날 표현인가요? 아니요. 요즘도 예 1년에 한 번씩은 쓰지. 그 어떤 작품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한국에 1988년에 소개되어서요. 영화는 물론 그 극중에 나왔던 음악까지 크게 히트했던 예. 그런 작품인데요. 라밤바. 라밤바. 네. 이게 뭐 준비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했으니까. 아, 그렇죠. 예. 네. 그 라밤바는 이제 현재 그 넷플릭 땡에서 네. 서비스가 되고 있어가지고. 엔사 OTT에서. 맞아요. 엔사 OTT인데요. 라밤바 오래됐지만 엔사에서 서비스한 지는 지금 한 달이 안 됐어요. 오.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또 신작 느낌처럼 아, 볼 수 있는 작품. 신작 느낌으로. 네. 볼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 지금은 영화가 개봉을 하면 멀티플렉스 시대잖아요. 예. 그래서 막 몇백 개 스크린에서 열리는데 라밤바는요. 1988년 국내 개봉할 때요. 대한극장 단독. 네. 그때 이게 1988년에는 그 극장과 중심지가 종로였잖아요. 예. 종로에서도 가장 지분이 큰 영화관이 대한극장. 대한극장. 네, 이었잖아요. 종로에서는 좀 이제 걸어가야 하긴 하지만 네, 어찌됐든. 그렇죠. 네, 거기서 48일 동안 개봉을 해가지고요. 예, 거의 80만 관객. 그러니까 이제 네. 단관이었잖아요, 또. 그렇죠. 단관이고 한 작품을 그렇게 오랫동안 네네. 또 독점적으로 맞아요. 개봉을 해서 상당히 큰 흥행을 했다. 아, 그게 그 라밤바의 음악 역시도 너무나 크게 히트를 해가지고 예. 그때 막 그 TV를 켜면 라밤바 음악이 굉장히 많이 나올 정도로 이 라밤바가 당시에 열풍이었습니다. 라밤바 자체가 이제 또 음악 영화기도 하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라밤바. 네. 누군가는 그거 아이스크림 이름 아니야? 라고 농담을 하기도 했던 그 시절이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 네. 예. 대미를 장식하는 거랑 비슷하죠? 예. 네. 우리 리치 발렌스. 아, 네, 그렇죠. 실제 가수. 실제 가수고, 예. 네, 맞아요. 근데 이 비극적인 사고로 그냥 그 비행기 사고로 사망을 했는데, 그때 이제 왜 비행기를 타게 됐느냐? 그 극 중에 이제 리치 밸런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악몽을 꾸는 일들이 많았어요. 비행기가 이렇게 추락을 하는 꿈을 자주 꿔가지고 실제로. 네, 그래서 영화에서 이제 그 부분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행기를 일부러 안 탔어요. 그러니까 공연을 할 때마다 멀리 가게 되면 비행기를 타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비행기를 타게 된 이유가 뭐냐면 겨울이었어요. 근데 그 소속사에서 준비해준 버스가 난방이 안 돼가지고 너무 추운 거예요. 그때 함께 공연했던 버디 올리가 자신의 비행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이 타고 가자라고 하면서 그 비행기를 탄 거예요. 처음으로. 근데 이제 그게 겨울이었고 눈보라 막 치는 상황에서 비행기 사고로 그 리치 밸런스가 17세의 나이에 요절을 하게 된 거죠. 진짜 그 비행기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참 시대를 풍미한 가수들이 되게 많아요. 너무 많아서 네네네. 그런 것도 좀 안타깝기는 한데 그쵸. 어찌됐든 우리 영화 라밤바 리치 발렌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네. 이야기 뭐 좀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결국 네. 그 이 가수의 어떤 그 화려한 성공 그렇죠. 이런 부분부터 다루겠죠. 화려한 성공을 다루진 않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라밤바가 지금 딱 봤을 때 요즘에 음악 영화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한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잖아요. 또 실제 인물을 다룬 작품들도 굉장히 많고. 지금은 진짜 좋은 작품들 참 더 자주 나오죠. 그렇죠. 라밤바가 나올 당시에는 뭐 음악 영화가 있긴 했지만 이렇게 막 엄청나게 인기를 모은 작품이 그렇게 기억은 나지는 않는데 메가 히트. 그렇죠. 한 작품이 맞아요. 근데 라밤바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화려한 성공 이걸 처음부터 다루진 않아요. 어떻게 이 어린 나이에 이 리치 밸런스가 음악으로 성공하게 됐는지 너무나 가난한 삶을 살고 있던 멕시코계 이민자였어요. 그러다가 음악에 이제 리치 밸런스가 그 재능이 있는데 온 가족들이 리치 밸런스를 밀어줘요. 얘가 음악을 잘하는데 어디 좀 공연 무대 설 데 없냐라고 하면서 어머니가요. 그 군인회관에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줘요. 군인회관? 네, 군인회관 같은.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이제 군인 쪽하고 관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인연을 계기로 군인회관에서 공연을 하게 되고 그 공연을 이 리치 밸런스의 공연을 보고 이 소속사 후에 이제 소속사의 이제 회장이 되는 대표가 되는 인물이 와서 자네
나와 함께 음악해보지 않으렴? 이라고 하면서 이제 리치 밸런스의 음악을 소개를 하게 돼요. 첫 번째 곡이 당시 리치 밸런스가 노라라는 그 동급생을 사랑을 했거든요. 예. 노라라는 노래를 부르고 그 곡들이 이제 히트를 하면서 리치 밸런스가 크게 성공을 하게 돼요. 여기서 막 계속 이제 어머니가 소원해 있던 집을 사드리기도 하고 이제는 앞으로 잘 나갈 일밖에 없었던 거죠. 계속 공연을 다녔는데 마침 그 사고가 터지면서 너무 빨리 그쵸. 그 영광을 더 오래 누렸어도 될 텐데. 맞아요. 채 1년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16 나이에 이제 데뷔를 해가지고 17살 되면서 계속 이제 미국에 있는 순회 공연들을 계속 다니고 있었던 그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좀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고 재밌는 게 그 아메리칸 파이라는 유명한 포크송이 있잖아요. 미국에 거기에 이제 돈 맥클란이 불렀는데 그 지금 말했던 리치 밸런스와 버디 홀리 비롯해가지고 그 사고를 이 아메리칸 파이에서 언급을 해요 가사로.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한국 대통령이 미국에 갔을 때 아메리칸 파이 음악이 흘러나와가지고 다시 이제 그 아메리칸 파이에 나왔던 가사 때문에 라밤바의 내용이 또 조명받기도 했죠. 그렇군요. 네. 다시 얘기하다 보니까 보고 싶네 다시. 그렇죠. 그래서 이게 1980년대 한국의 풍경을 소개할 때 이 라밤바가 또 좋은 지표가 되나 봐요. 그래서 응답하라 2988 있잖아요. 거기에 극중에 이제 주인공이었던 인물들이 이 라밤바 보려고 TV 앞에 모여 있는 장면이 들어가기도 했거든요. TV 앞에? 네네. 아, 그 가수의 노래를 들으려고? 맞아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제 기억에 루 다이아몬드? 네. 루 다이아몬드 필립스. 맞죠. 그 주연을 맡았던. 맞아요. 아, 제가 참 좋아하는 그랬군요. 라거든요. 네네네. 최근에도 미드 중심으로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맞아요. 나이 들어도 멋있어. 그렇죠. 나이 들어도 멋있어 진짜. 맞아요. 근데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멕시코계 이민자니까 이 영화에서 라밤바에서 섭외를 했을 때 관객들은 정말로 실제로 라틴 아메리카계 출신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루 다이아몬드가? 네네네. 필리핀 출신이. 예.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미국에서 활동하는 연기자다 보니까 또 라틴 아메리카 쪽이라든지 관련된 작품들이 많잖아요.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캐스팅이 됐죠. 그래서 안 그래도 저도 그 미국 영화 사이트 찾아봤는데 나이 든 모습이 어떨까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왕성히 활동 중이에요. 맞아요. 거기다가 굉장히 좀 우아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멋있어.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보기 좋더라고요. 더 많이 활동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이 곡이 원래 이제 멕시코의 전통적인 결혼식 축가죠. 축가.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극 중에 이제 리치 밸런스가 창작한 곡이 아니라 이제 멕시코를 가게 돼요. 형하고 함께. 그랬다가 이 곡을 듣게 되는데 결혼식 축가인데요. 이 극 중에 이제 리치 밸런스가 부른 버전의 곡하고는 다르게 그렇게 신나지는 않아요. 근데 이 리치 밸런스가 딱 보고 저 라밤바 록 버전으로 한번 편곡을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신나하겠다. 진짜 멋있잖아요. 왜냐하면 공연에서 사람들이 다 전부 다 이렇게 막 흥겹게 춤추고 뛸 수 있는 그런 노래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노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소속사 대표 같은 경우는 이거를 록 버전을 만든다는 게 가능해? 라고 하는데 리치 밸런스는 정말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곡 같은 경우는 87년에요. 이 빌보드 싱글 차트 정상에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87년에 미국에서 라밤바가 개봉을 했던 시기인데 그 음악이 다시 사람들에게 관심을 모으면서 빌보드 차트 정상까지 올랐던 거죠. 이 시기가 그렇게 지금도 마찬가지라고들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멕시코 이민자들에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시대가 아니었는데. 그렇죠. 진짜 일약 영웅이 됐겠어요. 맞아요. 이 영화와 함께.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영화 초반을 보게 되면 멕시코 이민계만 이렇게 모여 사는 곳이 있는데, 그렇겠죠. 굉장히 가난하고 환경이 좋지가 못해요. 근데 그때 이제 리치 밸런스의 형이 있거든요. 그 형이 감옥에서 출소를 해가지고 여기 있지 말자고, 미국으로 가자고,라고 하면서 새롭게 살자고 하면서 그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 썩 호락호락하진 않았죠. 하지만 이제 음악으로 리치 밸런스가 성공을 하면서 이 영화에서 굉장히 재밌는 게 이제 형 역할을 맡았던 배우가 저는 그 당시는 몰랐는데 최근에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파트 1 개봉했잖아요. 거기서 누구지? 톰 크루즈와 가장 악연이 있는 가브리엘 있잖아요. 톰 크루즈가 미션 임파서블 그 에이전트로 들어오는데 그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가장 인연이 있던 사람이 죽게 만들었던 인물이 가브리엘이에요. 근데 에사이 모랄레스가 연기했거든요. 예. 근데 그 에사이 모랄레스가 라밤바에서요. 예, 그 리치 밸런스의 형 역할을 맡았던 거예요. 그렇구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배우는 어떨까요? 조 판톨리아노. 조 판톨리아노. 네, 예. 매트릭스에서 이제 사이퍼 역할. 그렇지. 네, 고기를 먹으려고 돈을 좀 얻으려고 극 중에 네오의 그 어떤 이 은거지를 말했던 인물. 그래서 우리 수많은 우리 평범한 네, 시민들에게 어떤 그 뭐랄까 네, 네. 공감을 이끌어냈던. 아, 네. 나도 저럴 거야. 그렇죠. 고기 한 점 먹으려고 저렇게 배신한단 말이야. 요즘 진짜 이 당시 영화들 보면은 네. 그런 재미가 있어요. 실제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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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야, 지금은 진짜 엄청 거장인데 저 파릇파릇한 모습. 아, 네, 네, 네. 이를테면은 그렇죠. 뭐가 있을까? 실버라도 영화 실버라도 혹시 기억나세요? 아니요. 그 왜 저 개척시대 영화인데 네, 네. 서부국이군요. 서북이에요. 네, 네. 데뷔한 지 5년밖에 안 된 케빈 코스트너. 와, 파릇파릇한가요? 완전 아, 파릇파릇. 저는 얼마 전에 강우석 감독의 89년 작품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었잖아요를 봤거든요. 어이구. 거기 이제 이미연 배우도 나오지만 그 허석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허석이요? 네, 네, 네. 김보성 씨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김보성 배우. 예. 네, 허석 배우가 당시에 예. 굉장히 파릇할 때 20살 초반. 잘생겼어. 네, 그러니까요. 지금하고 느낌이 너무 달라요. 지금도 잘생기시는데. 네, 그렇죠. 그때는 진짜 완전 어떤 그 맞아요. 미 남자. 그렇죠. 아. 근데 조 판톨리아노는 라밤바에서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리치 밸런스를 발굴을 한 그런 소속사 인물로 나오는데요. 뭐 사이퍼로 매트릭스에서 나왔던 모습이나 네, 라밤바에서 나왔던 모습이나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네. 이 영화를 못 보셨고 당연히 네네네. 라밤바는 음악도 몰라. 아, 네네. 그런 청취자분이 지금 계시다. 네네네. 이분에게 이 영화를 짧게 설득하신다면은? 네. 아, 여름이잖아요. 예. 그 굉장히 신나는 영화를 보고 싶다. 그게 눈으로만 신나는 것을 즐기는 게 아니라 귀로도 좀 신나게 하는 그 영화를 보고 싶어. 라밤바. 네, 추천합니다. 마지막에 네. 굉장히 이상적이었습니다. 네. 제가 마치 뭐 판결을 내리듯이 한 번 더 해주세요. 네. 라밤바. 감사합니다. 추천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 네. 아, 이거 한 번 쳤는데 이렇게. 아주 좋았어요. 네네. 우리 OTT 여름 영화, 여름 특선 영화. 네. 오늘 마지막 작품이었어요. 그렇죠. 라밤바 지금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우리 다음 네. 주도 또 풍성한 이야기들 그렇죠. 기대하고 있을게요. 여름 특선 소개는 끝났지만 예? 네, 그래도 계속 특선 느낌이 날 수 있도록 네, 준비해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허신의 시네마 허남웅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